있는데 백상이랑 가운을 입은 여사님이 같이 운동을 해서 제가 정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사님 거기는 정년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65세인데 노조를 만들어서 70세로 연장을 했다. 그 소리에 저는 솔깃해서 그러면 우리도 노조를 만들어 보겠다. 이제 다음날 아침 식당에 줄을 서서 어느 동료한테 야 우리 노조 한번 만들어 보자. 노조를 만들면 우리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정년도 연장할 수 있다는데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언니 하기만 하면 좋지. 내가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익히 들어서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누가 나서서를 선뜻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료한테도 또 말을 했어요. 청대만 매면은 하면 좋지. 그래, 그럼 그 청대를 내가 매겠다. 예,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그 가입서를 한 30장 받아 들고 가서 물밑 작업을 해서 금방 만들었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소장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많은 사람이 있어서 저는 그래도 정말 동지애를 느껴서 올 12월 말일에 나가니까 그 사람을 먼저 우리가 고제를 하니까 일단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가서 이제 권유하니까 안 한다. 이거는 빨갱이다. 나는 싫어. 그러면서 그런 거 할 수 없다고 그러더니 그 사람이 사무실에 가서 이제 잃는 거예요. 이렇게 노조를 만들려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소장이 우리 그 조합원은 일단 그 사람은 가입을 했어요. 제일 먼저. 근데 그 사람을 우연찮게 이제 그 지하 3층에서 만나가지고 소장이 이러이러한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노조이기는 하지도 않고요.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그 소문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아니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못 들었어요. 아무 얘기도.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나는 가입서 그냥 돌려달라.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일단 칼을 뽑았으면 칼은 일단 써봐야 되지 않냐. 개나 소나 다 만들 수 있는 노조면 다 지금 노조를 만들었겠지. 그런 힘든 과정이 있는 만큼 우리가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다. 일단 한번 해보자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가 현장에 노조가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들으니까 해라.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끝까지 같이 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노조를 들게 됐냐면 처음에 본사에서 와가지고 본사에서 와서 저기 잘해주겠다고 그때 이제 노조를 주관에 들고 있을 때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게 잘해주겠다고 막 생전 당 하나에 뭐 공기청정기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좁은 방에서 정말 엄청나게 진짜 나쁜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잘해주겠다고 공기청정기를 다 사다 놓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무서워서 노조 감히 들지도 못해. 부회장이 들라고 했는데도 못 들고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그 송팀장이라는 사람이 잘해주겠다고 우리를 노조를 못 들리게 알고 와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감히 무서워서 우리 야간은 죽으라는 16년까지 하면서 일을 해왔어요. 그런 상태라 못하고 있는데 우리 나 아는 동생이 인터넷에서 우리 언니 어떻게 하면 좋아? 야간에 15명을 다 구해놨어. 언니를 자르려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정말 15명을 11월 한 25일이 넘어서요. 다 구해놓고 그 전원 전원을 해고를 하려고 12월 말에 잘리려고 딱 사람을 구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분회장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해서 우리 노조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성팀장이라는 사람한테 불렀어요. 저녁에 이거 어떻게 된 사실이냐.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사람 다 구해놨던데 우리 건강만 하면 70세까지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며칠 안 됐어요.
한 3일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사주지 않았냐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먼저 알아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다 노조 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3명인가 14명인가 우리가 야간 식구가 20 감독까지 21명, 22명인가 돼요. 근데 13명, 14명 다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2월 말에 저희가 안 자르고 노조에 가입해서 안 잘렸어요. 안 자르고 작년 20년도에 일을 1년 동안 했습니다. 하는데 얼마나 정말 노조 들었다고 힘들게 하는지요. 일을 몇 명을 저는 주차장으로 몰렸어요. 미움을 받더라도. 그래요? 주차장으로 가서 그 파레트 있죠. 예. 지붕 위에, 저 머리 위에도 차가 있고 밑에도 있고 그러면 기계로 작동해서 그렇죠. 내리고 예, 하는 데 예, 있죠. 예. 거기를 그 작동을 우리 보고 다 해서 파레트 밑에 다 기름이 철거하는데 몇십 년 동안 청소 한 번도 안 했는데 예. 그 기름을 다 닦으래요. 마대로. 음. 그렇게 이용한 작업을 하는데 그 모자 있잖아요. 안전모도. 안전모도 안 주고 신발도 안 주고 저희가 12월 1일 날 그때 거기서 이제 배치돼갖고 일을 하는데요. 이 발도 실려가 신고 하고 여기까지 발이 다 얼어서 이 다리가 마비될 정도로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정말 참았습니다. 다 참고 너무나 춥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가서 물을 한 잔 먹으러 가니까 딱 봤어요. 물 먹으러 가는 거를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물도로 가니까 사무실을 싹 잠가놔 버렸어요. 감독이.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감독이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요. 우리 잠잘 때 이제 우리가 5시 밤에 출근하면은 8시, 9시에 올라가요. 층에로. 층에로 일을 하러 올라갔다가 11시에 내려와서 잠깐 쉬는데 쉬고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식을 조금씩 싸와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걸 이제 다 먹게끔 해주고 옛날에 소장이랑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소장이랑 감독이랑 바뀌고 나서 세상에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나 잠자야 되는데 불금 묵히게 해요. 감독이 자야 된대요. 예. 감독이 자야 되니까 불금 묵히게 하고 냉장고에서 그 조금씩 싸가지고 비닐이 좀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갑질을 하고 일하는 것도 얼마나 감독한테 막 바리바리 싸다 주고 그러는 사람은 좋은 데만 시키고 그 안에서 차별을 하는 거예요? 네, 완전히 차별을 하고 돈 봉투까지 다 갖다 바쳐야 되고 감독이요. 그리고 또 제가 리모델링 하기 전에도 한 5년 트윈타워에서 일을 했다가 예. 리모델링 하면서 잠깐 나갔다가 또 왔어요. 불러서. 예. 30층에 이제 회장님실을 예. 일을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일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감독님이 저보고 와서 30층 회장님실 좀 해줬으면 좋겠다 사정을 해서 제가 또 입사를 다시 했어요. 다시 해서 30층에 회장님실을 한 7년을 했어요. 여기서 재입사해서 올해가 9년 차예요. 예. 근데 이제 회장님실을 7년째 했고 그랬는데 이제 그 조장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또 제가 조장을 7년도 넘게 했고 예. 근데 조장수당이 제 월급에 들어왔는데 감독이 그것도 뺏어갔어요. 내놓으래요. 갑자기 조장수당을 내 월급에 들어온 돈을 무슨 근거로? 그냥 갑자기 패장 다 끼고 내놓으래요. 23년 있는 데서 밤에 출근해서 다 앉아있는 데서 저는 카드만 갖고 왔지 돈은 없으니까 내일 갖다 주면 안 될까요? 예. 아니래요. 아니에요. 당장에 내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들한테 돈 가지고 온 사람 있으면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빌려서 그 자리에서 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억울한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본사로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겠다. 그때 당시에 이제 노조 들어왔다고 이제 본사에서 송 팀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현장에 와서 있었으니까 그래도 절차를 밟아야지 본사에도 하는 거 처음으로 거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송 팀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뭔 짓이냐고. 음. 송 팀장이 제 돈을 떼으라고 했으니까 돈세에서 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당당히 제가 일을 해서 그럼요. 월급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왜 돈을 내놓으라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저를 무시를 하고 창피를 주고 돈을 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다음날 출근 딱 했더니 이순애 여사님 이리 와보세요. 감독이 여자예요. 저보다 딸 입장돼요. 40대예요. 근데 이렇게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돈을 주면서 다시 걸고. 다시 주면서 이걸로 동료들하고 밥을 사 먹으래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벨렀어요. 정말 벨렀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정말 목공무기 포도청이라고 제가 40에 막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대학교도 가르치고 우리 남편도 일을 못하는 상태고 내가 걸어서 아이들 가르치고 정말 그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푹 참고 있었어요. 그리고 밥값도요. 30층에 올라가고 미리 대기를 다른 사람보다 3시간 일찍 나와서 회장님실을 1시간 정도 일을 하고 내려와요. 내려오면 이제 9시까지 제가 집에서 아무리 저기 해도 3시간, 4시면 출근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5시에 퇴근하거든요. 그럼 배가 고프잖아요. 간식을 식대값을 줬었어요. 4,000원씩. 그런데 예. 어느 날 갑자기 한 3, 4년을 식대도 싹 감독이 떼어먹어버리고 안 준 거예요. 감독이 떼어먹었다고요? 네, 그 밥값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동료 하나가 27층에 또 일을 하는데 한 50만 원 돈이 이제 또 돈이 나오는데 그것도 통장에 일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 돈도 횡령을 해먹었어요. 그 돈도 달라 해가지고 예. 지 통장에다 넣어라 해가지고 감독 통장에다가 착취를 한 거죠. 자꾸 요번에 이제 노조를 들어가지고 노조에 대한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잖아요. 이제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터널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이야기를 했더니 다 해서 이제 노동부에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50만 원 착취한 것도 당장에 전화가 직접 왔어요. 노동부에서 와서 바로 돈 돌려주라. 거기서 놀랐겠죠. 예. 그러고 통장에 그냥 그날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걸로 그냥 무마하고 내두고 또 제 근데 그 사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물어보고 감독한테? 그렇게 응모를 해요. 끝까지 있었어요. 본사에서 끝까지 응모를 해요. 음. 그리고 제 돈도 제 통장에서 돈 가져간 것도 노동부에 와서 제가 다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오라 해가지고 했더니 노동부에서도 근로감독님이 깜짝 놀라요. 그 여자분 얼굴 좀 봤으면 좋겠대. 도대체가. 그리고 와서 이제 왔는데 겨우 본사에서 2주 징계를 내린 거예요. 감독한테. 2주 징계요? 2주 징계 내리고 또 2주 쉬고 와서 떳떳하게 또 고개 이렇게 하고 우리한테 또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위에 사람한테 숱하게 건의도 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응호를 하고 끝까지 데리고 있어요. 그 여자를. 아직도 그러는데 12월 27일 날 3일 앞두고 휴가를 갔더라고요. 감독이. 휴가를 갔는데 그 뒤로 출근을 안 했습니다. 2021년도는. 저희 야간은 월급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나 갑질을 당하고 그 나이 어린애한테 정말 죽으라면 죽으라는 10년까지 하고 뻗떠다면 10,000원 내놔라, 뻗떠다면 20,000원씩 내놔라 해갖고 뭐 조금 사먹고 지가 싹 해버리고 저한테 한 번은 20,000원씩 다 내라갖고 저한테 23명이니까 저희 꽤 많잖아요. 그 돈을 저한테 주면서 2달 동안 날이면 날마다 7, 8월에 과일을 사다가 전체 인원한테 날마다 씻어서 까서 바치래요. 저는 진짜 제 신조가 남들은 막 사다 바치고 돈봉투 주지만 나는 살기도 힘들고 아이들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신조가 정말 넌 뒤에서 더럽게 했다고 하나도 그런 거 당하지 않고 그리고 위에 사람도 그래요. 감독들도. 제가 일한 자리는 이순애 씨는 세상에 아무리 봐도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없다고. 자기네도 그래요. 제 신조가 저는 사다 바치지는 못할 망정 제 일한 자리 정말 떳떳하게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회장님실도 7년을 넘게 했잖아요.
그런데 나를 이제 내가 너무나 비리도 많이 가지고 알고 감독에 대해서 맨날 일도 안 해요. 잠만 자요 방에서. 예. 맨날 방에서 잠만 자고. 음. 그리고 또 사람이 나가잖아요. 나가면 금방 나가서 퇴사시키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에 그 출석 카드 있잖아요. 그것도 저 이렇게 공부 못해서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청소는 하고 있지만 다 그런 것 중은 알아요. 매일 사인하는 거예요. 몇 명씩. 그런 거 제가 비리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내쫓으려고 그랬는데 내쫓을 건데기가 없잖아요. 내가 뭐 일을 못해 뭐를 했대. 그러니까 과일을 이렇게 두 달을 이렇게 더운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과일이 무겁잖아요. 예. 집에 사다 먹는 것도 무겁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좀 이거 좀 도와주라. 말도 못하고 오늘 내가 당번인데 과일 사갈 당번인데 좀 들어다 주면 안 되겠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막 한 박스씩 두 박스씩 사다가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깎아주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 현장에 송 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사 사람. 예. 그 사람이 그렇게 응모를 했습니다. 그 감독을. 그렇게 나쁜 짓을 돈을 착취를 하고 그렇게 나쁘게 우리들한테 했는데도 제가 면담을 해서 송 팀장한테 다 이런 말을 털어놨습니다. 저기 본사에서 처음 오신 날 송 팀장님 왜 인정 오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은데 송 팀장이 이걸 좀 해결 좀 해주세요.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냐고 깜짝 놀라면서 다 해결해 주겠대요. 그러더니 해주긴 뭐래요. 더 응모하고 더 나쁘게 만들고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송 팀장. 근데 노조를 파괴해 보려고 어떻게 예. 꼬셔보려고 하는데 안 네. 됐어서 그랬고요. 그리고 돈도 제가 그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이 송 팀장이라는 사람이 이사님하고 셋이서 저는 500만 원 주겠대요. 예. 저는 500만 원 주겠다고 해서 한 사람 불러다가 그렇게 해서 500만 원 주겠다고 사인하래요. 종이를 서류를 글씨 본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깨알 같은 글씨를 내밀었다 가져갔다 내밀었다 가져갔다 하면서 여기다 사인을 하면 500만 원을 주겠대. 그래서 내가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은 저기 업체가 바뀌고 그러면은 우리 단체로 우리 직원들을 다 불러서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해서 우리 1호금을 이렇게 주겠다 그렇죠. 하는데 개인마다 다 달라요. 2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500만 원 준다면서 우리 손만 알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여기다 사인만 하래요. 이거 조금만 늦으면 500만 원도 안 준대요. 그래요? 저는 여기다 사인 절대 못 하겠습니다. 저는 500만 원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이 많이 빠져나갔죠. 그 송 팀장이라는 사람이 계속 꼬시고 근데 야간은 해가지고 다 건재하더라고요. 우리 야간은 너무나 감독한테 당했고 너무나 시달림을 받아서 한 사람도 안 빠져나오고 지금 10명 다 있습니다. 노조의 집맛을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아주 그냥 끝까지 갈 겁니다. 아주 그 나이 어린 감독한테 단장한테 너무나 치가 떨리게 당하고 살아갔고요. 이렇게 조금만 이만한 것만 있어도 이리 와보세요. 기계 깔고 오세요. 그래갖고는 발로 툭 치면서 다시 하세요. 이래요.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응호하고 그 위에서 안 자르고 지금 강남으로 갔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거기 가서 또 똑같은 짓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도 또 먼저 있던 소장하고 둘이 그렇게 같이 해먹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해먹었습니다. 근데 그 소장을 자기가 사표되고 나갔습니다. 이 노조 들고 나서. 근데 강남에 있는데 또 그리 데리고 갔습니다. 이 감독을. 시계처럼. 예예. 그러네요.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LG라고 하는 정말 한국에서 네. 몇 대 손에 드는 대기업인데 그 안은 거의 그 뒷골목 정말 건달보다 못하죠? 정말 이 자본가 LG 정말 치가 쩔릴 정도로 정말 너무 분노하고요. 너무나 비도덕적이고 너무나 정말 비인간적이고 이 LG 자본은 정말 버리장머리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고용승계 쟁취하자. 투쟁! 우리 함께 어깨로 억압과 착취 문개 부스러
물결이 되어